우리가 가진 물건들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그 물건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70세가 되어서야 깨달은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비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순간 함께 알아보시죠. 어느새 방 한 구석에 아니면 다용도시 같은 창고에 쌓여가는 물건들. 어쩌면 이 물건들은 우리의 추억을 간직해주는 보물 같기도 하고, 혹시나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물건들을 마지막으로 손에 쥔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도 많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이걸 쓸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불안과 이걸 버리면 그동안 썼던 돈이 너무 아까워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 그리고 그에 얽힌 심리적 짐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물건의 양과 심리적 스트레스 간의 뚜렷한 연관성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건이 늘어날수록 청소와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는 삶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죠. 과연 이 물건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갉아먹는 존재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비움의 지혜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가볍고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찾는데 물건들이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 물건들과 과감히 작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비움의 지혜에 대한 가치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 그리고 더 나은 삶의 방법들을 차근차근 나누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비움의 지혜에서 시작하는 행복한 삶으로 함께 걸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행복한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물건과 경제적 풍요가 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세에 깨달은 진리 중 하나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은 소유의 양이 아니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만이 아닙니다. 바로 단순하고 본질적인 삶, 즉 비움입니다. 비움은 필요 없는 물건들을 줄이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들만 남김으로써 삶을 단순화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통념 속에서 살지만, 이 방식은 오히려 물건과 삶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가진 물건들로 인해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저연금 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 더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에 사는 68세의 김수정 씨는 은퇴 후 집에서 혼자 생활하며 불필요한 물건들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떠난 후에도 집안 곳곳에는 자녀들이 사용하던 물건들과 사용하지 않는 가구, 그릇 등이 남아 있었고, 정리하지 못한 물건들로 인해 그녀의 생활 공간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김 씨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정리하려는 의욕조차 생기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자녀들의 제안으로 함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진행될수록 그녀는 오래된 물건들을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고, 결국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며 정리하던 공간을 떠나 잠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감정을 이해하며 물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선별해 깔끔하게 공간을 비워갔습니다. 정리가 끝난 후 김 씨는 새롭게 정돈된 거실과 방을 보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정리가 된 환경은 그녀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실은 너희가 다 치우는 동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자리를 비웠는데 이렇게 정리가 된 걸 보니 너무 좋아. 너희가 아니었으면 엄마 혼자 절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이처럼 정리 과정에서 자녀들과 협력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을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물건을 정리하며 함께한 시간은 단순히 노동의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는 소중한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비움의 지혜는 단순히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정립하고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기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쌓여 있는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물건은 물리적으로 우리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넘어질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의 골절사고 중 많은 부분이 집 안에서 발생하며 원인 중 하나가 정리되지 않은 물건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건 정리는 단순한 청소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노인 혼자에게는 쉽지 않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물건의 양에 압도되거나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정리를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가족들과 함께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물건 정리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70대 김영자 씨는 오래된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출가한 후로도 집안에는 자녀들, 어릴 적 물건부터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옷가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물건을 버리는 것을 아까워했던 김 씨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리를 미뤘지만 나이가 들수록 쌓여가는 물건들이 움직임을 방해하며 사고의 위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주말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물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하나 물건을 꺼내 김 씨와 이야기를 나누며 필요 없는 물건을 선별했습니다. 오래된 앨범과 자녀들이 어릴 적 사용했던 물건들을 꺼내보며 과거를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이 물건은 왜 아직도 있냐고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정리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물건에 얽힌 추억을 나눌 수 있었고 필요 없는 물건들은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거나 재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집안이 훨씬 넓고 깨끗해졌으며 더 이상 물건에 걸려 넘어질 걱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는 가벼워진 집 안처럼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말하며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비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물건과 얽힌 기억을 나누고 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하는 과정은 정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 가족과의 협력은 신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가족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역 커뮤니티의 자원봉사나 전문적인 정리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를 시작할 때는 하루에 한 가지씩 물건을 정리하는 작은 목표로 시작해 보세요. 추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보존할 것과
기부할 것을 나누는 방식도 유용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면서 남는 공간은 단순한 여백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물건을 버리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느낄까요? 단순히 실용적인 이유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막연한 불안감, 물건에 대한 감정적 애착, 그리고 이걸 버리면 아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특히 어린 시절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경험했거나 물건에 특별한 추억이 담겨 있다고 느끼는 경우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심리 중 가장 흔한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물건이 언젠가 꼭 필요할 순간이 올지도 몰라라는 생각은 우리를 불필요하게 물건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정작 그 물건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점조차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감정적 애착이 있습니다. 특정 물건에 얽힌 추억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물건을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닌 소중한 기억의 매개체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건의 본질을 재해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건은 결국 소모품일 뿐,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는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추억이 담긴 물건의 경우, 물건을 꼭 소유하지 않아도 그 추억은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추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물건의 일부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물건과의 감정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물건이 지금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 물건이 내 공간과 시간을 차지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기부나 나눔을 통한 정리를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래된 옷이나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은 지역 복지관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기부함으로써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물건의 가치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며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버릴 때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물건 정리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의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너무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하루에 한 가지 물건만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 작은 성공의 반복이 정리를 이어가는 동기를 만들어 줍니다. 또한 정리된 공간을 보며 느끼는 해방감은 우리의 마음에 안정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물건 정리는 단순히 소유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버릴 수 없던 물건들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유와 공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깔끔하고 간결한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종종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트렌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움의 지혜는 결코 나이와 상관없는 삶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비움의 지혜는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에서 벗어나 삶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공간이 넓어지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며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특히 노년기에 심리적 안정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물건들로 가득 찬 공간은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부담을 줍니다. 물건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데 드는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의 일상을 압박하고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반면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단순한 생활로 돌아가면 우리는 심리적으로도 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움을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 정이야, 내가 요즘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 너도 우리 집 와봤잖아. 거실부터 방마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꼼짝도 못하고 답답했던 거 말이야. 그랬지. 너 그거 치우는 게 정말 힘들다고 했잖아. 그래서 시작은 했어? 그럼 시작했지. 처음엔 엄두가 안 났는데 하루에 딱 하나씩만 버려보자고 결심했거든. 오래된 옷도 버리고 한 번도 안 쓴 주방도구도 동네에 기부했어. 그렇게 조금씩 비우다 보니까 집이 넓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까지 뻥 뚫린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때? 어휴, 지금은 내가 방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더 이상 물건 찾느라 시간 낭비도 없고 집도 깔끔하니까 친구들 초대할 자신도 생겼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 이상하게 불안하고 답답했던 게 다 사라졌어. 너도 한번 해봐. 정말 달라질 거야. 듣고 보니까 나도 좀 정리해볼까 싶다. 근데 너 그거 혼자 다 한 거야? 혼자 하긴 힘들어서 아들이 주말마다 와서 도와줬지. 같이 하니까 더 재미도 있고 추억 얘기도 나눌 수 있었어. 정리하면서 옛날 사진도 보고 웃고 울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 물건을 줄이는 과정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도 중요합니다. 공간이 정리되고 단순화되면 우리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는 노년기에 더욱 필요합니다. 물건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 환경은 노화와 함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지만 단순하고 정돈된 환경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안정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오랜 사진첩, 낡은 편지, 어릴 적 기념품처럼 우리 삶의 순간들을 담고 있는 물건들은 쉽게 버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물건에 지나치게 얽매이다 보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공간과 에너지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어떻게 정리하면서도 소중한 기억은 간직할 수 있을까요? 추억의 물건은 단순히 보관만이 답이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물건들은 사진으로 기록하거나 일부만 보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물건에 담긴 추억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물건을 기부하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 물건이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보며 마음의 짐도 덜 수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때의 아쉬움은 새로운 공간과 에너지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비워진 공간은 우리가 현재의 삶과 미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경제적 안정과 신체적 에너지의 감소가 큰 과제로 다가옵니다.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와 유지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최소한의 물건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철학은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깔끔하고 간결한 생활을 떠올리게 됩니다. 종종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트렌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움의 지혜는 결코 나이와 상관없는 삶의 중요한 철학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그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미니멀리즘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물건뿐 아니라 삶의 방식 자체를 단순화하고 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단순화하면서 얻게 되는 시간과 자원은 더 큰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미니멀리즘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 짐을 줄이고 정신적 여유를 늘리는 이 철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미니멀리즘이야말로 비움의 지혜입니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리되고 단순해진 삶은 우리의 현재를 더 충만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비움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보다 가벼운 삶, 그리고 자신만의 본질적인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이 고령화 사회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물건이 줄어들면서 신체적 안전과 편리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정돈된 공간은 넘어짐과 같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단순하고 정돈된 공간은 노년기 삶에서 더 큰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니멀리즘은 큰 가치를 지닙니다. 물건의 구매와 유지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절약한 자원을 더 가치 있는 경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취미 혹은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사용한다면 물건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결국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중시하며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유품을 정리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동안 많은 물건을 모아두셨고 아들은 그것들을 하나씩 살피며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래된 사진, 가구, 사용하지 않는 옷가지들까지 모든 물건에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 있었지만 그것을 정리해야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리에만 몇 달이 걸렸고 그 과정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와 함께 물건을 조금 더 정리했다면 더 좋은 추억만 간직하며 보낼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사례는 물건을 생전에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건은 우리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비하는 시간, 에너지, 그리고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삶을 단순화하면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들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에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의 비움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동기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0세의 깨달은 진리는 단순합니다. 비우지 않으면 행복도 떠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은 복잡해지고 정작 중요한 것들은 그 속에서 잊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비움의 지혜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행위를 넘어 삶의 본질과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비움을 통해 우리는 불필요한 물건과 감정적 짐을 내려놓고 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된 공간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은 단순한 짐이 아닌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움을 실천하면 물건이 아닌 사람과 경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 그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고 물건들 사이에 묻혀 있는 진짜 중요한 것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물건을 줄이고 삶을 단순화하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보세요. 비우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과정입니다. 행복은 물건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에 단 한 가지 물건만 비워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함께 더 가벼운 삶으로 나아가요. 감사합니다.